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입니다. 청주시 복대 등에 위치한 전국에서 관절 수지 접합술로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 병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전국 최초 및 유일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 관절 수지 접합 전문 병원 이렇게 돼 있고 보건복지부 지정이다. 그런 병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수촌 공식협력병원이고 병상이 400병상, 365일 24시간 응급수술 및 진료, 360일 재활, 간호간병을 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안내가 돼 있네요. 여기에 입원해 있으면서 요양보호사 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예 하다가 중단을 할 수도 없고 또 재미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얼른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아직도 한참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신선하고 좀 재미있는 거 이런 걸 올려드리고 싶은데 사람 하기야 돌본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늘 얘기하자면 살신성인, 봉사정신, 희생정신, 사랑이 담겨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만 담겨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갖춰야 제대로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다. 가족을 돌보는데도 사랑으로만 감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돌보려면 돌보는 요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재미는 없는 분야이기는 하지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재해는 미리 주의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 재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노인에게 발생률이 높은데 의료 기술이 발전하여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 낙상 발생은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15.9%가 낙상을 경험하며 낙상 경험 노인의 평균 낙상 횟수는 2.1회, 낙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64.9%라고 한다. 저도 그 자전거 타다 넘어졌으니까 여기에 해당돼 갔네요. 참. 지금 입원해 있는 게 주상골 골절이 된 겁니다. 낙상 예방의 중요성. 노인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망은 다른 연령대의 10배, 낙상으로 인한 입원율은 다른 연령대의 8배에 육박하며 낙상으로 인한 사망 이외에도 중증 손상으로 인한 장기 입원에 따른 불편과 후유증으로 삶의 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낙상 예방을 위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돕는 방법.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없는 경우 119에 전화한다. 절대 뼈를 맞추거나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의료진이 올 때까지 대상자를 지킨다.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대상자 스스로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며 우선 호흡을 가다듬게 하고 진정시킨다. 일어나기를 시도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다친 곳과 아픈 곳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다음 순서대로 일어나기를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1단계, 옆으로 눕고 왼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 양 팔꿈치나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2단계, 의자나 다른 튼튼한 가구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3단계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4단계 천천히 일으킨다. 5단계 조심스럽게 돌려서 앉힌다.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행 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약물을 여러 가지 복용하고 있는 사람도 낙상 위험이 있는 가봅니다. 요 약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먹으면 안 좋겠죠, 그죠? 발이 이상이 있거나 적절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 시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집안에 낙상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집안이 정리가 안 되어 어지럽거나 전등이 희미한 경우, 보조기구, 지팡이, 목발 등이 크거나 형태가 맞지 않을 때, 공간의 디자인이 손상을 유발하도록 디자인된 경우. 요런 것도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은 아차 그렇구나. 나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네요. 신체적 요인, 운동장애나 심장 질환, 빈혈, 시력 저하 등,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집안 환경이나 외부 환경 등, 행동적 요인,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 저하 등.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 약물 복용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받고, 과음 삼가기, 이 술 많이 먹어가지고 낙상뿐만 아니라 참 사람 꼴이 안 되죠. 이게 과음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자신에게 맞는 안경 쓰기,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운동하기. 이게 읽어봐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낙상 예방 주의사항, 화장실의 타일 바닥, 방과 거실의 장판, 마룻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 제거한다. 제가 여기 901호에 입원해 있는데요. 901호 호실의 화장실에서 이제 배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비대기가 설치 안 돼 가지고 결국 이 수도 샤워기로다 이제 그 항문 부위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대서 비대기 대신 사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바닥에 물이 흘러요. 그러면은 정말 건강했을 때도 잘못하면 미끄러지는데 이렇게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한번 낮아빠졌다면은, 더군다나 나이가 있을 때는 이 게임 끝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노인 같은 경우 이게 관절이라죠. 관절 넘어졌다 하면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화장실에 나올 때 물기가 있으면 바로 닦아 제거한다. 그렇죠. 이 병원에서도 물기가 있으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 된다. 공중 화장실은 비대기가 있어요. 앞으로 병실마다 이제 비대기가 있는 날이 오겠죠. 변기 옆과 욕조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화장실 문 앞 카펫이나 깔개는 밑부분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방이나 거실, 주방의 물기나 기름기 등을 바로 닦아 제거한다. 부엌 싱크대나 가스레인지 근처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 매트를 깔아 놓는다. 바닥 타일과 장판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한다. 욕조와 샤워실에는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붙이거나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바닥에 전선, 물체, 헝겊, 수건, 이불, 박스, 높이가 낮은 가구 등이 있으면 보행 시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게 치운다. 침실, 욕실, 모서리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조명이 어둡거나 전구가 나가면 바로 교체하며 LED 등의 밝은 조명으로 교체한다. 가급적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계단 주위에는 물체나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우고 조명을 밝게 한다.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침대에서 취침할 때 바로 옆에 바로 조명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해 둔다. 침대는 난간이 있는 노인용 침대를 이용하여 난간을 올리고 취침하게 한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생활한다. 발에 꼭 맞는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게 한다. 욕실에서 신발을 신게 하고 샤워기, 욕조의 안팎, 화장실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발에 맞는 낮은 넓은 굽과 고무바닥으로 된 신발을 신고 헐겁게 늘어지거나 긴 옷은 가구나 문고리 등에 걸릴 수 있으므로 피한다. 현기증이나 정신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복용은 피한다. 균형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한다. 이게 전문가들이 이게 분석해서 이게 주의사항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읽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한 번 들으면은 몸에는 배어지게 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화재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 가스, 담뱃불, 유류, 석유, 기름이 유리죠. 방화, 장난불 등 여러 가지이다.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참고사항, 화재는 1년 내내 발생하지만 특히 봄철 3월에서 5월에는 습도가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도 삽시간에 큰 불로 번지기 쉽다. 우리나라가 편서풍이라고 그랬죠. 편서풍은 뭐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거예요. 1년 내내 우리나라 바람이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폐년상이라든지 대관령 같은데 폐년상 이런 걸로 인해서 또는 사행성 기후 뱀마냥 늘 얘기하지만 꾸불통 올랐다 내려갔다 이런 거와 곁들이고 라니나 현상 또 엘니노 현상 이런 거로 영향을 받아서 또 지구온난화하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3월에서 5월에 습도가 떨어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불이 많이 일어나죠. 화재 예방을 위한 습관, 진화요령, 화재 시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열기구와 화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프로그를 꽂지 않는다.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특히 기름, 식용유 등을 사용하여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은 노인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한다.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을 치우고 쇠탕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익힌다. 자리를 떠날 때는 전기, 가스, 석유, 전기기구 등이 켜졌는지 확인한다. 안전을 위해
사전 점검을 생활하고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한다. 화재를 감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눈, 연기가 보이고 따가워진다.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 코드가 빠져 있는지, 가스레인지 중간 밸브가 잠겨 있는지를 확인한다. 귀로는 사람의 아우성, 비상벨, 평소에 나지 않던 소리가 난다. 이런 것에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코,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난다. 손, 열기를 느끼기 위해 가까이에서 온도를 느껴본다. 참고사항으로 대피 훈련 시 챙겨야 할 내용, 대피 방법과 대피에서 만나는 장소를 사전에 약속한다. 대피할 때 가져가야 할 중요한 물건 목록을 작성하고 챙길 사람을 정한다. 비상연락, 전화번호와 연락할 사람을 정한다. 문틈을 막을 때 필요한 창테이프 또는 수건을 준비한다. 외부 대피 시 사용할 수건 등 물품을 준비한다. 화재 시 대처 방법. 연기나 불이 난 것을 보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다.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한다.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는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히 끈다. 소화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쏜다. 이 소화기 사용 요령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그죠? 안전핀을 뽑는다. 그렇죠. 소화기.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고루 쏜다. 이거 소화기 뭐 간단하고 이게 평상시에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막상 불 나면 당황해서 제대로 이게 화재를 진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튜브 이런 거를 읽어드리는 걸 딱 한 번만 들으면은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잘 설명하는 것만 꼭 교육적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둔탁한 게 더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에 화상을 막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 특히 코, 눈,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끈다. 여기 지금 보이죠? 사진이 멈춘다, 눈과 코, 입 보고 그 다음에 엎드린다, 뒹군다. 이렇게 순서가 사진에 지금 나와 있죠. 불길이 커져 불을 끄기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한다. 세대 밖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경랑 칸막이를 부수고 이웃지로 대피하거나 왕관기를 이용하여 창문을 내려가는 방법, 실내 대피 공간으로 대피했다가 불이 꺼진 후 나오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얼마 전에 저도 충청북도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서 집에 와서 비상구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진짜 대피하는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7층 이상은 뭐 보니까 이 난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와서 확인해 봤더니 거기가 잔뜩 침으로 다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제 완강기죠. 그게 완강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빈 공간을 그대로 또 두기도 그렇고, 평상시에 일이 안 벌어질 때는 보험 마냥 돈 들어가는 게 아까운 것 마냥 그 공간을 그냥 내비두는 게 또 여자분들은 성이 안 차죠. 비상구 활용을 해야 되고, 이제 여기 사진이 나오지. 왕관기를 활용해야 되고, 경랑 칸막이 활용해야 되고, 실내 대피 공간 활용해야 되는데, 경랑 칸막이는 아파트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파트는 경랑 칸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왕강기가 있어요. 제가 7층에 사는데. 화재시 대피 요령, 계단을 이용해 이동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옥상으로 피한다.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아파트에 보면 옥상문이 열려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이거 경비실에 아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불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로 폐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춘다. 또한 방문 열기 전에 손잡이가 뜨거운지 확인한 후 만진다.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물에 적신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하되 배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야간 화재 시 실내가 컴컴하여 방향을 알기 힘드므로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밖으로 나간다. 벽을 짚을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이것도 충청북도 교육연수원에서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교육 받을 때만 이게 좀 아는 것 같지? 이것도 현실에 불이 딱 나면은 그냥 내빼기 바쁘지 이대로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늘 숙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좀 사진이 나와 있죠? 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호흡기는 코입이죠. 물 보호하는 요 사진이 있고 자세를 또 지금 낮추고 있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고 있죠. 한 손으로. 또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한 손은 벽을 이렇게 짚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수해와 태풍, 수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 피해를 겪었다. 폭우와 태풍은 산, 하천, 마을, 논밭 등으로 파괴하고 감염병까지 번지게 하므로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평소에 유사시, 대피 경로, 본인의 역할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 모래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막는다. 상수도의 오염에 대하여 욕조에 물을 받아둔다. 필요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물이 빠진 후에는 새어나온 가스가 집안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한다.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을 때는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참고사항, 홍수로 밀려온 물은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물에 젖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요. 홍수에서 집을 들이닥치면 온몸이 다 그 물로 젖게 돼 있어요. 참 이론하고 현실하고 다른 것은 많이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늘 숙지를 하는 건 필요합니다. 태풍 오기 전 대비 방법. 폭우 시 대비할 장소를 알아두고 가족이 각각 이동할 수 있으므로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해둔다. 비상용품인 구급약,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휴대전화 충전기, 휴대용 번호, 담요 등은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한 곳에 놓아두고 유효기간 내에 물품으로 교체해둔다. 자동차 연료를 미리 채워두고 상수도 공급 중단을 대비해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둔다. 도시의 경우 침수가 시작되면 배수구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막힐 수 있다.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 빗물을 받아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해 둔다. 농촌 산간 지역의 경우 논둑과 물꼬를 미리 조정하고 보수해 둔다. 해안가의 경우 선박을 미리 결박해 둔다. 지금 사진이 나왔죠. 태풍 예보 시 행동 해가지고, 그죠? 이제 여기 보면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 말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다들 글씨를 이렇게 조그맣게 써놔가지고, 요거는 또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공사 자체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나가지 않는다. 이게 농촌에 왕왕 그 물고 보러 가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죠. 태풍 발생 중 대처 방법.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지하에서 나온다. 실내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잠근다. 창문을 모두 닫은 후 창문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머문다. 가스 누출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스는 잠가두고 폭우가 심할 경우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 제품도 가급적 쓰지 않는다. 차량 이동 중이라고 속도를 줄인다.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지진 발생 전 대비 방법. 우리나라에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크고 무거운 물건이나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물건, 깨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등은 담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한다.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익혀둔다. 비상시 사용할 약품, 비품, 장비, 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둔다. 크고 견고한 구조물의 아래 또는 옆으로 피난하여 몸을 웅크린다. 집 주변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을 미리 알아둔다. 참고사항, 지진 시에는 크고 견고한 구조물 옆이나 아래로 대피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진 발생 중 대피 방법.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한다.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여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한다. 얼마 전에
이것도 충청북도 교육연수원에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참 그때 교육받고 읽으니까 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 정전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한다.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전기기, 전열기, 난방기, 에어컨 등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면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시 사용을 자제하고 별도의 전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정전이 된 때는 누전 차단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옥내 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전기 보수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도록 대상자 가족과 상의한다. 정전이 복구된 후에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꽂는다.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해야 과전류에 의한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냉동식품을 점검한다. 식품이 얼어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의 빛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면 버린다. 전기 사고 꼭 알아두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공호흡기나 흡인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 요양기관은 정전에 대비하여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그렇죠.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과부하, 합선, 불꽃 방전, 스파크죠.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전기사고는 부주의하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전기 사용에 관한 안전 방법에 익숙해야 한다. 전기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어 조작 방법을 익힌다. 전기기구 사용 시 전기가 통하는 짜릿한 느낌이 들거나 소음이 나거나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확인한다.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져 있는지 다른 파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도록 하며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의료기기가 접지용 3핀 플러그네요. 이거는 잘 안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쓰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물은 전기를 쉽게 전도시키므로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하다. 단 전기가 꼭 필요하면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브를 씌워 사용한다. 전기기구, 물품, 세척, 또 수선 시에는 절대 전기를 연결하지 않는다. 감전 큰일 나죠. 만일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 요양기관에서 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직원과 요양보호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알고 있어도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안전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 안전구호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외치고 있는 것은 마음을 다잡고 또 늘 작업하면서도 반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쭉 다 평상시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요양보호사 이 분들 이거 상당한 지식이 있는 거죠. 이거 요양보호사 이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요양보호사 보면 참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기 유튜브 듣는 분들은 건강하고 활력 있고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